자, 9번부터 마저 풀겠습니다. 가와 같이 종류에는 고정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있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이 있다.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1이랑 2랑 같고 3이 1, 2의 2배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건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1, 2, 3의 자기장의 세기 B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조건이네. t0일 때 x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i0다. 그럼 t0면 여기인데 지금 여기 1번 영역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번이랑 3번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고요. 그럼 이만큼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때 I0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데 근거가 뭐냐면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니까 각 구역에서의 면적은 일정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니 식을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1번 영역에서는 면적이 S, 2번도 S, 3번은 ES라고 하면 ES 이제 기울기와 면적을 가지고 구할 건데 지금 T0일 때 1번에서 이만큼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때 I0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X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I0가 흐르는 거고요. 2번 영역에서는 1번 영역에서보다 기울기가 2배네요. 이 I0가 흐르는 거고 여기도 역시 X 증가라서 반시계인 거고 3번 영역은 2번 영역에 비해서 기울기가 2배다. 그럼 기울기만 생각하면 4I0가 될 것 같은데 3번 영역은 면적도 2배가 되죠. 이 면적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생각해주면 전류는 4I0가 아니라 8I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자체는 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3I0가 흐르려고 하고 있고 요거 얘네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3I0 그다음 얘가 시계 방향으로 8I0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5I0가 흘러야 된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그다음 10번. 가 나와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항값이 같은 금속고리 A, B가 있는데 면적 자체는 B가 A의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ES고요. A가 S죠. 자, 그 다음 그림 다는 요거 PQ, 다의 PQ는 1, 2의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 그리고 T0일 때 여기서요.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지금 여기가 X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려면 X 증가여야 되죠. 1번 영역은 X가 증가하고 있네.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게 지금 P니까 P가 1번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Q는 2번에 해당하는 거고 도선 B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 자, 묻는 거 볼게요. 기억. P는 2에서 자기장을 나타낸 거냐? 틀렸고요. 1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T0일 때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라고 우리가 이미 구해놨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보시면 T0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A와 B에서가 같냐? 이 기울기는 같은데 B가 면적이 2배이기 때문에 B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A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더 커야죠. 2배 커야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2번. 자, 11번 보시면 PN 접합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고요. LED죠, LED. 그 다음에 금속고리가 시간 T1, T2, T3일 때 T1, T2, T3일 때 각 영역을 V, EV로 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래. 2배라고 되어 있고요. LED는 T1에서 빛이 방출되고 T2일 때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A는 PN 둘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영역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라고 한다면 2번 영역은 방향을 모르겠고요. EB0만큼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EB0. 그런데 지금 T1을 통과할 때 지금 X 증가니까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려고 할 건데 이때 빛이 나왔대요. 그렇다라는 건 이 반도체 내에서는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어야죠. 왜 그러냐?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을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면 전류는
P에서 N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건 되지만 반대로 N에서 P로 흐르는 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때 불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다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번 영역에서는 불이 안 들어왔다라는 건데 만약에 2번 영역이 X라고 한다면 지금 1번 영역에서 2번 영역으로 가는 동안 X가 또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렇다면 LED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2번 영역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오는 방향이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려고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다이오드에 역방향이 걸리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죠. 자, 기억. A는 P형이냐? A는 N형이라고 이미 우리가 찾았고요. 니은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찾았고 디귿 T3일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자, T3는 여기인데 여기는 동글뱅이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동글뱅이 감소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정답은 2번만. 자, 12번 보시면 주기 t인 횡파의 시간 t = 0, t = 4분의 1t일 때 변이 y를 위치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t = 0이고 여기가 t = 4분의 1t 라는 거고. 자, 있는 거 그냥 바로 가보면 횡파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그럼 만약에 진행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한다면 파동의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마저 그려보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x = 0인 지점에서 진동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마루가 여기 와 있네요. 지금 이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면 여기는 골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마루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잘못된 거고,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진행 속력은 t분의 8d냐? v는 주기분의 파장인데 주기가 그냥 t라고 줬고요. 그다음 파장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d죠. 이만큼이 4d다. 그렇다면 파장의 길이는 8d이기 때문에 v는 t분의 8d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x = t와 5d에서 나일 때나 여기서 매질의 운동방향이 같냐? 자, x = d면 여기고요. 5d면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파동이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얘가 아래쪽으로 진동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5D인 지점 여기서는 매질이 위쪽으로 진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질의 운동 방향은 여기선 아래, 여기선 위쪽 같지가 않다.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뒤에서는 틀렸고 2번이 답입니다. 자, 13번. 이거는 우리 범위가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이건 종파고요. 종파. 그 다음에 종파에서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밀한 부분과 밀한 부분의 사이 거리가 파장의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니까 파장의 길이는 2분의 A가 될 거고, 그럼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F라고 했기 때문에 V는 F 람다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종파의 정의예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라는 거. 이걸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 그럼 빛은 횡파인데 횡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는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거. 이런 걸 횡파랍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이고요. 12번 보겠습니다. 자, 스피커 A, B를 여기다가 놓고요. 그다음 파장이 EL인 음파를 같은 위상, 같은 세기, 진폭이 같다라는 거고
발생시켰다. 그 다음에 x축상에 x 이꼴 0.5L 여기 0.5L인 점 P에서 소리의 세기가 최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0.5L이니까 그럼 이만큼이 L, L, L인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경로차가 0이고 같은 위상으로 소리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나타날 겁니다. 보강 간섭이 나타난 지점을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반파장마다 보강 간섭이 반복해서 나타날 건데 파장의 길이가 2L이라고 했으므로 L마다 보강 간섭이 반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여기가 보강 간섭, 여기가 보강 간섭, 보강 간섭, 보강 간섭. 그럼 상세 간섭은 어디냐? 그 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이제 상세 간섭이 나타나겠다. 묻는 거 보겠습니다. x축상에 x 이꼴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 맞는 말이고요. P에서는 A에서 발생한 음파와 B에서 발생한 음파가 같은 위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반대 위상으로 만나는 거죠. 틀렸고요.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에서가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에서보다 소리의 세기가 크다. 이건 뭐 맞는 말 하고 있죠.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 15번.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음 제거 헤드폰을 나타내었다. 이건 노이즈 캔슬링이죠.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상세 간섭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소음 제거 헤드폰은 소리의 상세 간섭을 이용한다. 그래야 진폭의 크기가 작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소리가 작아지겠죠. 자, 마이크에서는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마이크 외부의 소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소리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맞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 소음 제거 회로를 통해 발생한 음파는 외부 소음과 같은 위상으로 중첩하면 안 되죠. 같은 위상으로 중첩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더 커지는 거야. 틀렸습니다. 상세 간섭이라 해야 돼요. 상세 간섭. 기억 니은만 정답이고. 자, 16번. 그림은 줄 A와 B를 연결한 후에 A의 한쪽 끝을 Y축과 나란하게 일정한 진동수로 흔들어 발생시킨 파동의 시간 t = 0일 때 모습을 나타내었다. 파동은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줬고요. 파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길며 이 조건을 좀 써야겠네요. 이 조건 당연히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점 P는 B에 고정된 점이다. 그렇다. 자, 기억 볼게.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냐? 아니죠. 진동수는 그냥 무조건 같은 거지. 진동수는 같다 하시면 되고 진행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냐? 자, V는 F 람다인데 진동수는 어차피 동일하고요. 얘는 동일하고 파장의 길이는 B에서가 더 길다 했기 때문에 B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이은 맞고 t = 0일 때 P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냐. 지금 파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고 있다 했으니까 잠시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있는 마루가 일로 와야 되니까 그럼 P 지점은 아래쪽으로 진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라고 해야 돼요. 정답은 2번이고 자, 17번 보겠습니다. 가는 레이저 빛을 이중 슬릿에 통과시켜서 스크린에 비추는 것이고 나는 그 스크린에 나타난 무늬를 나타내었다. S1과 S2는 슬릿이고요. 점 O는 여기 가장 밝은 무늬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가장 밝은 무늬의 중심이고 PQ는 O로부터 각각 두 번째, 첫 번째 밝은 무늬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Q가 첫 번째 밝은 무늬고 P가 두 번째 밝은 무늬인 거죠. 여기가 중앙면이고요. 중앙면. 묻는 거 볼까요? 자, 기억. O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O 지점에서 밝은 무늬가 나타났겠죠. 맞고. S1과 S2를 통과한 빛은 P에서 반대 위상으로 중첩하면 여기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밝은 무늬가 나타났기 때문에 틀렸다. 자, 그 다음 P와 Q를 연결한 선분상에서 상세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의 개수는 3개냐?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세 간섭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 사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나타나기 때문에 세 군데냐? 맞는 말이고 디귿 맞고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5번이고 자, 18번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겠지. 자, 매질 A에 점 P로 입사한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입사광선과 굴절광선이 A의 경계면을 이룬 각은 세타1과 세타2고 진공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C다. 그렇대요. 그러면 빨리 접선과 법선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접선이고요. 법선은 어디냐면 접선과 수직으로 그은 선이죠. 그럼 입사각이라는 건 입사광과 법선 사이의 각도니까 이게 입사각입니다. 그럼 이 값이 90 세타 1이 되고 그럼 굴절각은 요게 될 거니까 얘는 90 세타 2가 된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은 세타 1이 아니라 90 세타 1이라 해야 되고요. 틀렸고 A의 굴절률이 요 값이냐? 요거 스늘의 법칙을 이용해야겠죠? 자, 스늘의 법칙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n2분의 n1이다를 이용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사인 세타 1이라 쓰면 안 되고 요 값을 넣어야 되죠. 사인 90 세타 1은 90 세타 1분의 사인 90 세타 2는 na분의 진공에서의 굴절률 1이다.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 1분의 코사인 세타 2가 되죠. 근데 지금 묻는 게 굴절률이 코사인 2분의 코사인 세타 1이냐. 그럼 요거 뒤집으면 되죠. 요거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요거를 조금 일로 갖고 와야겠네. 이거 일로 갖고 와서 자, 딱 지워놓고 자, 그러면 이 값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공에서 그 광속 빛의 속력분의 C분의 V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디귿을 보시면 A에서 단색광의 속력 요 V를 묻고 있죠. V가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C냐. 그럼 얘를 이렇게 넘기면 지금 이 값이 안 나오죠. 얘를 뒤집어 줘야 되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틀렸고요. 정답은 2번. 자, 19번 보시면 반원형 매질 AB를 맞대어 원형으로 만든 원의 중심 O에 여기다가 단색광을 비추었다. 19번에 근데 이거 디귿은 좀 지어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귿 이거 우리 범위가 아니에요. 자, O에서 AB의 경계면과 입사광선이 이룬 각은 60도다. 그러면 빨리 접선 긋고 법선 그었을 때 입사각이 30도라는 걸 알아야죠. 입사각이 30도고 단색광은 A에서 진행 방향에 대해 15도로 굴절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접선이고요. 접선과 수직하게 법선을 긋고 그럼 이만큼이 30도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30도인데 근데 지금 여기가 15도니까 그럼 굴절각은 나머지에 해당은 요만큼 15도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 단색광의 굴절각은 30도가 아니라 15도고요. 단색광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냐. 항상 느린 쪽으로 꺾인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꺾이지 않았으면 이렇게 진행했을 거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이쪽으로 꺾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조금 돌려놓고 보면 B 쪽으로 꺾인 거기 때문에 B가 더 느리다. 따라서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니은이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그냥 니은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 디귿은 우리 범위가 아니라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20번.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진동수가 4Hz인 파동의 파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파면 사이 간격은 2cm다.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은 우리한테 파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요. 자, A, B의 경계면과 파면이 이루는 각 A에서 요 사이 각도가 45도고 B에선 30도래. 그럼 빨리 뭘 해야 되냐면 이 파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파동의 진행 경로를 좀 그려줘야 됩니다. 이 파면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거라 했었냐면 요거는 우리한테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선을 그어보면 자, 수직인 방향으로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파동이 이렇게 꺾여가는 겁니다. 수직인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꺾인 거냐? 아래쪽으로 꺾였죠. B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B에서 속력이 더 느리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접선과 법선을 그어보면 이게 접선이고요. 조금 이게 이제 접선이고 그다음 법선을 또 그어보면 이게 이제 법선이 되겠죠.
이것도 좀 맞춰줍시다. 그러면 이 입사각이 45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굴절각은 여기가 30도고 여긴 60도고 이렇게가 90도여야 되니까 굴절각은 당연히 30도가 돼야겠죠. 이게 30도가 된다. 그래서 굴절각이 30이냐?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 파동의 파장이 2분의 1 루트 6이냐? 이 스넬 법칙 써야 될 건데 스넬 법칙. 자, 사인 45분의 사인 30 일단 쓰겠습니다. 사인 45분의 사인 30은 이 A에서의 파장의 길이 2cm 분의 B에서의 파장의 길이 람다 B가 됩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나 되냐면 2분의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람다 B는 이렇게 약분되고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람다 B는 루트 2분의 2가 돼요. 그러면 절대 니은이 될 수 없죠. 틀렸고. 자, 디귿. 파동의 진행 속력은 요거냐. 자, V는 F 람다라 했는데 아까 진동수가 4Hz라 했으니까 진동수가 4고요. 파장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분의 2죠. 그럼 루트 2분의 2. 여기다 루트 2 위아래로 한 번씩 더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 값이 4 루트 2가 잘 나옵니다. 디귿이 맞는 말. 정답은 기억 5번이고 기억 디귿. 자, 21번 보시면요. 단색과 그림은 금속판에 단색광 A와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각각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전부 다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을 쏴주고 있네요. 자, 표는 A, B의 진동수가 같네. 진동수와 금속판에 A,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묻는 게 뭐냐면 A,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와 B의 세기를 각각 IA, IB라 했을 때 IA, IB를 옳게 비교한 거. 그러면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당연히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튀어나오는 A를 쏴줬을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빛의 세기는 A가 더 밝은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되는 거고. 자, 22번. 다음은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 실험이다.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 위에 놓인 대전되지 않은 금속판에다가 단색광 A를 비추었다. 그랬더니 움직이지 않았대. A의 세기를 증가시켰다. 그래서 가를 반복한다.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죠. 자, 이번엔 A를 B로 바꾸어서 실험을 반복했더니 벌어졌대. 그럼 B는 한계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이다 정도 파악이 될 거고. 자, 묻는 거 보겠습니다. 벌어지면 기억으로 적절하냐? 절대 벌어지지 않죠. 틀렸고요.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의 결과 여기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럼 당연히 금속박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대전될 겁니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3번 볼게요. 자, 문턱 진동수가 F0인 금속판 P에 단색광 A, B, C를 비추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 이 결과를 나타낸 거네요. 결과. 자, 최대 운동량의 크기. 근데 운동량을 줬어요. 근데 운동량은 빨리 뭘로 바꿔 생각하면 되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운동량이라는 게 MV인데 어쨌든 튀어나온 거 광전자, 전자이기 때문에 질량이 같거든요. 그럼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하는 값인데 이 운동 에너지가 속도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운동량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진동수부터 정리해 보시면 B는요 튀어나오지 않았네? 그럼 FB 같은 경우에는 문턱 진동수인 F0보다 작은 거고, A랑 C는 튀어나왔는데 A에서 튀어나오는 게 운동량이 크기가 더 크네. 그럼 FA가 FB보다 크고, FB가 아니죠. FC보다 크고, FC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기억 맞는 말이고요. 자, B의 세기를 증가시켜 P를 비추면 광전자가 절대 방출이 안 되죠. 틀렸고,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누가 더 클 거냐? 자,
람다 이꼴 루트 2m 2k분의 h 또는 p분의 h죠. 지금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물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량 이게 클수록 이게 작다. 그럼 A를 비췄을 때는 운동량이 2P0, C를 비췄을 때는 P0이기 때문에 A를 비췄을 때가 C를 비췄을 때보다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만. 자, 24번 보시면 가는 전화 결합 소자 CCD에 PN 접합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에 빛을 비췄을 때 PN 접합면에서 A가 발생하여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걸 보자마자 A는 전자라는 걸 알아야죠.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됐고 그림 나는 가의 PN 접합 다이오드에 색 필터를 연결하고요. 빛을 비추는 모습이다. 표는 나에서 색 필터에 따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었다. 자, 빨간색을 했을 땐 이 I0고요. 초록색은 흐르지 않는 애. 빛에는 초록색이 없나 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쏴줬을 때는 파란색 색필터를 끼웠을 때는 I0가 흐른다. 그럼 저 빛에는 빨간색 성분이 파란색 성분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빨간색을 썼을 때 전류의 세기가 더 세게 흘렀다는 소리는 광전자가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소리고, 광전자가 많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 빨간색 빛의 세기가 그만큼 더 세다는 소리죠. 자, 묻는 거 봅시다. 기억, A는 전자냐? 맞는 말이고요. 니은, 색 필터에 비추는 빛에는 초록색 빛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맞는 말이죠. 맞고. 자, 디귿, 다에서 파란색 필터, 나에서 여기 파란색 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세기가 커지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커진다. 맞는 말이죠. 빛의 세기가 커지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도 많아질 거니까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커지는 게 맞습니다. 정답 5번이고. 자, 그 다음 25번. 그림은 입자 AB의 물질파 파장을 운동 에너지에 따라 나타냈다. 질량은 A가 B의 3배래요. 자, 묻는 거 바로 봅시다. AB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로 같을 때 속력은 B가 A의 3배냐?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 우리 람다는 MV분의 H죠. 그러면 지금 파장의 길이가 같을 때 람다 제로일 때 MV를 써보면 지금 람다 제로는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질량이 A가 B의 3배래. 그럼 질량이 3대 1이다. 그런데 람다 제로 같으려면 질량 곱하기 속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A가 속력이 1이고 B가 속력이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속력은 B가 A의 3배. 맞는 말이죠. 자, 기억은 3, 2, 제로냐? 요거 묻고 있는데 파장의 길이가 같을 때 자, 식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루트 2m 2k분의 h다. 파장의 길이가 같을 때. 그러면은 질량과 운동 에너지 곱이 같아야 돼. 질량과 운동 에너지 곱이. 요걸 잠깐 지우고 여기다가 2K로 써봅시다. 그럼 방금 봤다시피 파장이 같으려면 질량과 운동 에너지 곱이 같아야 되는데 파장이 같으려면 요 값과 요 값의 곱이 같기 위해서 A의 운동 에너지가 1일 때 B의 운동 에너지가 3이면 됩니다. 그럼 파장이 같을 때 A의 운동 에너지가 2 제로일 때 기억은 3, 2 제로면 되죠.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 AB의 운동 에너지가 기억일 때 A의 물질파 파장은 3분의 1 람다 제로냐? 지금 A가 운동 에너지가 3배가 되면 파장의 길이가 3분의 1이 되냐를 묻고 있는데 그렇진 않죠. 왜냐면 여기도 좀 잘 나와 있듯이 운동 에너지가 3배가 되면요. 밑에 좀 다시 써볼게요. 람다는 루트 2m 2k분의 플랑크 상수인데 이 값이 3배가 되면 파장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는 말로 바꾸려면 이렇게 써줘야죠.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잠깐 이것도 여기서 끊었다가 이어나가겠습니다.